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 복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평소보다 포지션을 작게 잡으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포지션을 잡았고 이 상승 구간을 한번 먹었는데요. 67.2K에 들어가서 67.8K 부근에서 익절을 한 포지션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숏을 스위칭했다면 이상적일 수 있었겠지만 이 구조가 파동적으로 이제 임펄스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파동이라고 치더라도 타겟까지 조금 못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숏을 잡아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간까지는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하락으로 지속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일단 가볍게 끝이 났고 다음 기회를 저는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주말에는 사실상 포지션을 잡기 힘들 것 같고 월요일을 넘어가면은 제가 기다리는 자리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 조금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역시 이 파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한 번 더 고점 갱신이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파동의 형태 자체를 임펄스로 놓고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더블 원 투 임펄스로 보거나 아니면은 A, B, C로 보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임펄스로 볼 경우입니다. 임펄스로 볼 경우에는 두 가지 카운팅이 존재하는데요. 1, 2, 3, 4, 5로 마무리된 임펄스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 파동의 형태는 A, B, C가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마지막 5파동이 임펄스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임펄스면 그래도 형태를 갖춰서 상승이 나올 텐데 거래량이 막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무빙이 딱 멈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사실 이 부분도 이상하긴 하니까 그냥 1, 2, 3, 4, 5로 놓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런 카운팅도 가능할 수 있겠죠. 1, 2, 1, 2, 3, 4, 5, 4, 5로 가는 임펄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형태로 봤든 고점 갱신을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나와주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 되돌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파동이 이제 여기서 끝날 거기 때문이죠. 아무리 조정 없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파동이 끝나면은 최소한 0.38이만큼 많이 가면 0.5만큼은 조정을 주기 때문에 임펄스라면 그러한 조정을 이런 구간에서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임펄스의 경우에는 65K에서 64K 정도까지가 최대치의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이걸 A, B, C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B파동도 이걸 사실 E파동이나 B파동이나 보기에 애매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0.38이 더 터치하지 못한 0.236 구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E파도 애매하고 B파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형태도 1파 연장 임펄스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A파동, B파동 그리고 C파동이 5파동의 형태로 아주 길게 나온 그게 1, 2, 3, 4, 5의 형태로 나온 그런 임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4파동이 0.236 구간에서 반등을 맞고 딱 나오는 걸 보면 이 형태가 임펄스가 맞다면 역시 5파동이 고점 갱신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카운팅 모두 다 일단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타겟가는 1과 1.236 구간이 되겠습니다. 68.4K부터 69.9K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봉상 저항 구간이 69.5K 부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저항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70K를 딱 한 번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69. 몇 K 정도에서 끝나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저는 무빙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애매한 구간에서 주말장이 시작. 그 주말장에는 지난주처럼 살짝 변동성이 있다가 월요일 시작하면 하락 추세 지속, 이런 식으로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가 어디쯤에서 장식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 어떠한 구간에서도 피날레가 장식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파동이 딱 봐도 임펄스가 아니라 조정 파동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고점 갱신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고점 갱신 이후에는 이제 매력적으로 숏 구간
구간이 한 번쯤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고점 갱신을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무빙이 굉장히 더럽고 이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슬슬 고점 구간에 다가가고 이게 3파동이 맞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역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든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도 강세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중첩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쪽에 더 높은 지지선 쪽에서도 반등을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꺾여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중간중간에 과열된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질 만큼의 그런 구간은 아니고 이 파동이 시작이 됐다면 역시 고점 갱신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긴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는 와중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상황입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는 실패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강세 다이버전스 1시간봉 기준으로 강세 다이버전스가 떠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추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뚫리고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약세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섣불리 들어갔을 때 좋은 자리를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 높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차트인데요. 아래쪽으로 매물대가 확실히 더 많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위쪽으로 매물대가 조금 애매하게 걸쳐 있다라는 점인데요. 당장 위쪽에 높은 매도벽이 있지만 사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매도벽이 많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오픈 OI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체결 약정을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면서 미체결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상승하면서 다시 미체결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체결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점 갱신 이후에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매물대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역시 눈에 띄게 미치겔 약정이 상승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숏들이 전부 익전이나 청산이 나면서 미치겔이 빠진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비트맥스에서 매물대도 역시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일단 68K 부근에 있는 매물대는 완벽히 부셔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위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현물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68.5K, 69K 그리고 70K 근처까지 가면 상당히 높은 현물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선물상으로는 브레이크 걸 구간이 별로 없지만 현물상으로는 브레이크를 걸 구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매도 물량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300비트, 45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67K 구간에서 350비트, 460비트, 46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매도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상승이 받아먹어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매수도 250비트씩 터져주고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도 상당히 힘을 많이 쓴 구간이고 매도도 힘을 상당히 많이 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매도가 계속해서 600비트, 250비트, 250비트, 28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쏟아냈는데 결국 이 하락을 버텨내고 다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한번 힘을 확실하게 준 상황 이후 힘이 다 떨어져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역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롱도 500비트, 150비트, 40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긁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힘겨루기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장식될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함께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에서도 유의미한 체결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 달러, 100만 달러가 체결이 되었고 10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100만 달러가 매수가 되었고 또 고점 부근에서는 20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평소보다 체결 자체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체결량이 조금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비트맥스에서 미체결도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매물들이 체결이 되는지 쌓이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입니다. 일단 당장 지지 구간으로는 67K 부근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집어삼키면서 온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 아래로는 65.7K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보이기는 뻥 뚫려 있는데 가장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69.5K 그리고 70.9K 구간이 위쪽으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산 맵입니다. 일단 청산 맵을 봤을 때 위쪽에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68.4K부터 69.2K 부분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69.5K 부분까지 매력적인 청산 구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청산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위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하고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청산 맵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유동성 맵 또한 일단 위쪽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들이 많습니다. 68K부터 시작해서 69K 후반대까지 상당히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청산 맵과 더불어서 많은 오더들이 걸려있는 그런 구간에서 유동성을 모두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땡겨서 봐도 아래쪽과 위쪽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위쪽 유동성을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유동성을 먹으러 가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고래가 던졌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결국 상승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건지, 그래서 개미들이 따라 사주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가 고래들이 던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지 아닌지를 조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70K에는 높은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강력한 저항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매수세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봉 단위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래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봉 단위로 확실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